응답자의 58%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행보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33%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9%가 문제 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같은 답변이 25%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57%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 답했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답변은 각각 18%와 17%로 비슷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두고는 재판장 자격 문제이므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의혹 제기로 규명할 필요 없다는 응답 35%보다 높았습니다.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중단해야 한다 36%보다 24%포인트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정책으로는 절반 넘는 52%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국민통합,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순이었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로는 청와대가 좋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 용산, 정부 서울청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그럼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함께 대선 판세와 전망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네. 벌써 내일이 사전투표 첫날이네요. 네,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앞서 진행됐던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투표 열기가 그만큼 높은 건데요. 이번 사전투표 분위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대선을 보면 그때 사전투표율이 36.9%를 기록했어요.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는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발표해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0%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에만 이틀 진행되다 보니까 네. 또 투표율에 그런 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도 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지만 네. 이제 오늘부터 실시된 조사는 공표가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발표가 어렵죠.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판세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됩니까? 오늘 저희가 발표해드린 여론조사 중에 흥미로운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냐,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냐 이런 문항인데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가 나왔고요. 여권 후보,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선돼야 한다. 그러니까 3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 교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가 넘은 건데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오르내리긴 했지만 과반 이상은 꾸준히 정권 교체 여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번 역대 대선을 보면 현 시점 1위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를 유지하다 0.73% 차이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추격을 하고는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뺏긴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크게 흔들린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남은 기간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어제 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 파문입니다. 파장이 네. 상당히 큰데요. 오늘 발표해드린 여론조사에는 그 발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후보가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래서 철회하는, 이탈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TV 토론 후에도 이준석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이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집도가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보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게 단일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라도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면 이 단일화 변수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오늘까지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370개가 넘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기자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을 중심으로 변화해온 여론의 흐름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나온 370여 개의 여론조사를 모두 종합한 결과는 이재명 46.4%, 김문수 37.9%, 이준석 9.2%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과 비교를 해보면 그 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 격차 8.5%포인트입니다. 여론엠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샤이 김문수 얼마나입니다. 여론조사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가 물어보는 ARS 방식에 비해 사람이 직접 물어볼 때는 응답자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표율이 다가오면 이 차이가 줄어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이나 ARS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만 ARS에서 5%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샤이 보수가 있어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 투표 결과에는 이 숨겨진 표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의외의 접전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부산과 울산, 경남이 가장 관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지역은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잠시 앞섰고 최근에는 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표심을 한번 살펴보면 60대에서 가장 접전입니다. 과거 60대는 보수 성향이 강했지만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586 세대 절반이 이 60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혼전세를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 김문수 후보가 조금씩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370번이 넘는 여론조사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선 성격에 대해서 정권교체라고 응답한 응답인데요. 대부분 60%에 가까웠고 단 한 번도 과반,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여론엠은 29일 오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직접 투자한 1억 원 규모의 ETF 포트폴리오도 공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3차 TV토론 하루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비전과 정책을 전해야 할 대선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어 부끄럽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이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은 이준석 후보와 거듭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또 여전히 부조적인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그 역할을 폐지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왜 하필이면 여성이냐, 그러니까 성평등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 다만 젊은 층 남성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남성 역차별 등 모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억 원가량 되는 자신의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포트폴리오, 즉 투자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이라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직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하도 많이 탈출을 해가지고 다 돌아오게 해야죠. 이어 서울 동부 지역 유세에선 총알보다 투표가 더 강하다며 거듭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놈이여 이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짜 대한민국 6월 4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빛의 혁명을 이끈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며 서울 신촌 부근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PK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 표심을 다잡으러 간 건데요.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김주열 열사 이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썼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그의 죽음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진 창원 유세에서 김 후보는 2025년 또 다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이뤄진다며 의심해왔고 김 후보도 여기에 편승해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창원에선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썼고 부산에선 부산이 연고지인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울산과 부산 창원을 거쳐 진주까지 GTX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옷을 입고 나왔죠? 제가 야구 잘하는 거 아세요? 영남대에선 창업과 취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깜짝 턱걸이도 선보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젓가락 발언해서 후보 사퇴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으로 향해 사전투표를 하는데 캠프 측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처럼 대역전의 발판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의 사무실 밀집 지역을 찾았는데 유세 현장에서도 TV토론 발언에 대해 비판을 받는 등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환경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유세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게 정치가 아니라며 이준석 후보에 대해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에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세 내내 하루 전 이뤄진 TV토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AI에 투자하겠다면서도 돈을 마련할 방법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올려가지고 기성세대가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결국 야합을 한 것입니다. 이 후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도중 한 시민은 TV토론의 성폭력성 발언에 대해 직접 항의했지만 이 후보는 이 시민에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분 없으세요? 선을 넘는 발언입니다. 그 발언을 대신 취재진에게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의혹 검증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문 발언이 셌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순화시켜도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중차대한 과오를 지적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전과 전북 전주에서 환경단체를 만나 새만금 생태계 복원, 4대강 자연회복을 약속하고 대중교통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도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는 남을 공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 첫날 이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권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대구, 경북에 이어서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꼽히죠. 그런데 최근엔 과거와 분위기가 꽤 달라진 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 민심은 어떨까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외에 가장 많은 657만 표가 걸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남 김해와 양산,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따라가 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 비판에는 한 목소리였지만 정작 그래도 다시 한번 표심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고집이 많은 거 아이가. 나는 항상 여당이. 원망이 있지만은 할 수 없잖아요. 저지러진 일인데. 단일하면 우리가 대환영하죠. 왜 그걸 해가지고 그래도 아마 김문수 후보님이 좀 낫지 싶기는 해요. 분위기는 모두 이제는 이재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곳 부산은 지난 대선 땐 국민의힘이 20%포인트 차 압승을 거뒀던 곳이죠. 대선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인데요. 사전투표를 앞둔 지금 표심은 어느 후보를 향하고 있을까요? 김해 양산과 달리 아직 결정 못했다는 답변이 부쩍 늘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번 대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갑자기 대선이 생기게 된 거다 보니까 아마 후보들도 좀 준비가 안 됐지 않았을까? 이번 선거는 조금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 후보를 찍겠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래도 김문수 쪽이 좀 안 나. 이제 그 사람은 좀 청렴하고. 이번이 마음에 들어서 뽑는다기보다는 이 소거법으로 다 제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돌아섰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정당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좀 많이 큰 잘못을 했구나. 노동자 표심이 강한 울산도 찾아가 봤는데 정권 교체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형국 노동자가 대통령이 돼야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지. 지금 서민들 삶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당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보수 강세 속 흔들리는 표심이 적지 않았던 부울경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공약 실천, 또 지방을 살려달란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엿새 앞둔 정치권 소식, 정치팀 김민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소식을 볼까요? 이재명의 넥타이 색깔, 보통 정치인들이 넥타이 색깔도 그냥 고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민주당의 파란색이 아니네요. 네, 일단 보통 민주당은 파란색 타이를 매는데 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의 의미를 담는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넥타이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선 일단 1차 TV 토론부터 어제까지 이 후보의 넥타이 색깔이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우선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 때도 빨강, 파랑이 함께 들어간 신발을 신어서 화제가 됐었죠. 네. 모두 중도 확장, 통합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측은 점층법처럼 넥타이에 점차 붉은색을 늘려가지 않았느냐면서 통합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빨간색을 섞는. 다음 소식도
여기 투표용지 하나, 둘, 셋.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어디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부정선거론자들을 의식한 듯 부정선거는 신고해달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 김 후보는 인천 계양구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에 나섭니다. 한국전쟁 역전의 발판이 된 인천 상륙작전을 상기시키면서 적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요.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투표 장소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군요. 자,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투표 코앞인데 이제야 공약집이 나왔다. 이건 뭐 당들이 다 늦은 것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일들 때문에 사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 대선과도 그래서 비교가 되었는데 우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가 오늘에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회복, 성장, 행복을 큰 주제로 삼고 있는데 전체 분량은 200쪽에 달합니다. 공약 내용들은 대부분 공개됐다고는 해도 공약집 자체가 너무 늦은 건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는 이틀 전인 월요일 26일 270여 쪽 분량의 공약집을 내놨습니다. 공약집 발간은 의무는 아니지만 대선 때면 보통 투표일 3, 4주 전에 발간을 해서 공약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씩 늦어지더니 올해 가장 늦은 겁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는 공약집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 공약을 공개하면서 달라진 환경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공약이 말 그대로 약속인데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팀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